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이 시간 이적설 종합 업데이트입니다. 근데 오늘은 진짜 좀 많아요. 뭐가 많냐고요? 레알 마드리드 얘기가 좀 많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요즘 이적 시장에서 조용하지 않게 굉장히 열심히 장을 보러 다니고 있거든요. 마치 명절 전날 대형마트에 간 주부처럼요. 카트에 막 넣고 있어요. 수비도 미드필더도 왼쪽도 오른쪽도 일단 다 넣고 보자는 느낌? 그래서 오늘은 레알 마드리드 수비 라인 이적설 총정리, 그 다음에 맨유 미드필더 에데르송 소식까지 한번 싹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파비오 파울로 로마노, 그냥 로마노의 로마노, 그 히어리거 뜬 거 알죠? 뜬 거 보셨죠? 히어리거가 뜨면 거의 끝난 거잖아요. 반쯤 공식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진짜로 떴습니다. 덴젤 둠프리스 레알 마드리드 행 유력. 이게 뭔 소리냐고요? 인테르 밀란의 오른쪽 윙백, 그 네덜란드 국가대표, 피지컬 괴물, 공중볼 괴물, 뛰어들면 무조건 뭔가 일어나는 그 선수. 네, 그 둠프리스 맞습니다. 무리뉴 레알 마드리드의 오른쪽 사이드백 주전 자원으로 낙점됐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트렌트도 있습니다. 트렌트 알렉산더 마이너스 아놀드도 레알에 있죠. 근데 무리뉴 입장에서는 트렌트보다 둠프리스가 훨씬 더 쓰기 편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자세히 해드릴게요. 일단 둠프리스 이적 상황 정리하면요. 첫째, 선수 본인도 레알행 수락했다고 합니다. 네, 쿨하게 오케이 했대요. 이 나이에 레알 마드리드면 안 가는 게 이상하죠. 둘째, 인테르 측도 거래 임박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즉 인테르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 보내야 되겠구나, 이미 마음의 준비 중인 거죠. 셋째, 메디컬 테스트 준비 중이고요. 공식 발표는 지금 레알 마드리드 회장 선거가 진행 중이라 그 선거 절차 때문에 잠깐 기다리는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메디컬 탈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왜냐면요, 둠프리스라는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 몸이 이 선수의 전부입니다. 피지컬이 진짜 어마어마한 선수예요. 항상 몸 얘기 나오면 둠프리스 얘기 나오잖아요. 이 선수가 뭔가 정교한 기술이 뛰어나냐?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근데 피지컬은요, 진짜 정상급이거든요. 그러니 메디컬에서 뭔가 빨간불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적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 이미 차로 형도 SLS에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둠프리스가 나갈 가능성이 있고 나가면 인테르가 팔레스트라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진짜로 됐습니다. 둠프리스 레알 마드리드로 갑니다. 자, 이제 가격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바이아웃 금액 2천만 유로. 일부 이탈리아 매체에서는 2천만에서 2,500만 유로 사이로도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봐도 이거 싸죠. 싸요. 아무리 나이가 30살이라고 해도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경험과 피지컬, 유럽 빅매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인테르 팬분들은 좀 억울할 수 있겠죠. 아니 이걸 이 가격에 보내네? 근데 바이아웃이 그렇게 설정돼 있었으니 어쩔 수 없죠 뭐. 장점 먼저 봅시다. 하나, 빅매치 경험. 이 선수 챔피언스 리그 결승도 뛰었어요. 인테르에서 진짜 큰 경기 다 뛰어봤거든요. 무리뉴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리뉴는 경험 있는 선수를 좋아하잖아요. 둘, 피지컬과 공중볼. 진짜 이건 설명이 필요 없죠. 오른쪽 측면에서 공중볼 처리할 수 있는 선수, 높이 뛰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선수, 몸으로 밀어붙이는 선수, 그게 둠프리스예요. 셋, 박스 침투와 득점. 생각보다 이 선수 골을 꽤 넣어요. 타이밍 좋게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마무리를 짓는 능력이 있어요. 그 한방 능력이 참 좋습니다. 넷, 전진성. 오른쪽 측면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능력, 윙백 스타일에서 공격 가담까지 해주는 그런 선수입니다. 다섯, 가격 효율. 방금 말씀드렸죠. 2천만 유로면 진짜 가성비입니다. 여섯, 무리뉴 취향 저격. 무리뉴가 경험 많고 몸 좋은 수비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이 선수 딱이에요. 자, 이제 단점도 봐야겠죠. 일단 나이. 30살이에요. 레알 마드리드가 장기적 플랜으로 데려오는 선수냐? 그건 아니죠. 이건 솔직히 짧게 쓰는 자원이에요.
무리뉴도 아마 3년 정도 플랜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그 안에 둠프리스를 통해 팀을 안정시키는 용도인 거죠. 그 다음에 포지셔닝 문제. 인테르에서는 윙백이었거든요. 3-5-2 시스템에서 왼쪽 오른쪽 윙백으로 뛰었는데 레알에서는 400의 오른쪽 풀백으로 뛸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미묘하게 달라요. 특히 수비적 포지셔닝에서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거기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시즌 폼이 살짝 하락했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이전 시즌에 비해 퍼포먼스가 조금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게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건지 이것도 지켜봐야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트렌트 알렉산더-아놀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트렌트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쓰기 편한 선수냐고 하면 솔직히 그렇진 않아요. 이건 뭐 개인 감정을 떠나서 향후 흐름으로 봤을 때의 얘기고요. 리버풀에서도 그런 평가들이 좀 있었잖아요. 풀백인데 수비적으로는 리스크가 있고 그 선수의 장점을 제대로 쓰려면 빌드업이나 킥에 관여하게끔 전술을 맞춰줘야 하는데 이게 모든 감독한테 편한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특히 트렌트 본인이 햄스트링 부상을 겪고 나서 스프린트를 수비 국면에서 풀로 넣는 게 더 어려워진 측면도 있어요. 마인드셋 문제라기보다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봐야겠죠. 부상 트라우마가 남은 거예요. 근데 감독 입장에서는 특히 무리뉴 같은 감독 입장에서는 수비적으로 리스크 있는 선수를 오른쪽 풀백에 두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토마스 투엘 감독이 트렌트를 좀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잖아요. 그게 이유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리뉴 입장에서는 경험 많고 몸 좋은 둠프리스가 훨씬 더 믿음직스러운 선택인 거죠.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요. 마이너스 오른쪽 측면 수비 경쟁 강화. 마이너스 트렌트 부진 혹은 부상 시 대체 자원 확보. 마이너스 빅매치 경험 풍부한 수비 자원 추가. 마이너스 가격까지 착하니 가성비 영위. 인테르 입장에서는요. 마이너스 바이아웃 금액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고요. 마이너스 이제 빠진 자리 채울 팔레스트라 협상이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둠프리스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 가능성 매우 높음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 얘기가 아직 더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 곧 공식 취임할 것 같죠? 회장 선거 끝나면 바로 발표될 것 같고 유니폼 입고 찍은 사진도 유출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휴, 요즘 뭔 비밀이 없어요. 근데 그 무리뉴 레알에서 어떤 선수를 내보내느냐만큼 어떤 선수를 데려오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고민 중 하나가 왼쪽 사이드백이에요. 지금 왼쪽 자원을 보면요. 알랑 맨디가 있고 프란 가르시아가 있고 카레라스도 있는데 뭔가 딱 믿음이 가는 주전급 자원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왼쪽에 좀 확실한 자원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등장한 이름이 두 명입니다. 첫 번째 리카르도 칼라피오리 아스날. 두 번째 마르크 쿠쿠레아 첼시. 잠깐 칼라피오리. 아스날 핵심 자원 아닌가? 싶으시죠? 맞아요. 그게 저도 좀 띵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이름이 나왔거든요. 자, 두 선수 각각 분석해 볼게요. 저 개인적으로 이 선수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이름이 나왔을 때 솔직히 좀 복잡한 심정이었거든요. 장점부터 볼게요. 일단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멀티 포지션이에요. 센터백도 되고 왼쪽 풀백도 됩니다. 진짜로. 그냥 어설프게 되는 게 아니라 두 포지션 다 주전급 퀄리티로 소화가 가능해요. 왼발 기반의 빌더인데 후방에서 전진 패스를 잘해요. 빌드업 참여가 매우 능숙하고 수비 재건을 원하는 무리뉴 입장에서 딱 어울리는 유형이에요. 무리뉴식 수비 조직 재건에 센터백과 풀백을 겸할 수 있는 선수라니 딱이잖아요. 게다가 알랑 맨디의 부상 우려, 카레라스의 불확실성 등 레알 왼쪽 수비 상황을 생각하면 딱 들어맞는 퍼즐 조각이에요. 로마노도 레알 마드리드가 센터백과 왼쪽 풀백을 모두 볼 수 있는 수비수를 찾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 설명에 칼라피오리만큼 딱 들어맞는 선수가 또 없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첫째, 아스날이 안 팔 것 같다. 아스날 입장에서 칼라피오리는 핵심 자원이에요.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이 선수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팬들도 알고 있고요. 그냥 줄줄 내보낼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얘기가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칼라피오리 측에서도 아르테타 감독의
대한 불만이 좀 있었다는 얘기가 들렸대요. 왜냐면 부상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됐는데 빨리 당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상이 재발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었는데 이게 잘 마무리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됐으면 다행이죠. 근데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왔다는 게 의미 있긴 해요. 둘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높을 것이다. 해외 SNS 댓글에서 8천만 파운드 이상 줘야 고려해보겠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8천만 파운드요. 계약도 길게 남아있고 핵심 자원이니까요. 당연히 가격 후려치기는 없겠죠. 셋째, 부상 우려 문제. 이 선수 이번 시즌에도 진짜 잘했거든요.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경기 수가 좀 아쉬웠어요. 부상이 없었으면 더 많이 나왔을 텐데 그 부분이 항상 따라다니는 꼬리표예요. 결론적으로 칼라피오리는 레알에 굉장히 어울리는 선수이지만 아스날이 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쿠쿠레아 얘기도 빠르게 해볼게요. 이 선수는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좀 더 구체적인 후보로 앞선 것 같은 분위기예요. 레알도 주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레알이 강하게 협상하고 있다기보다는 관심군, 후보군 정도로 보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장점은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보여준 활동량과 압박 수비 범위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이 선수 진짜 열심히 뛰거든요. 왼쪽 풀백의 즉각적인 전력 보강용으로는 적합하고요. 스페인 국적이기 때문에 스페인 복귀를 선호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칼라피오리처럼 완전히 센터백과 겸업은 아니지만 왼쪽에서의 유사시 센터백 불가능하진 않아요. 멀티 유틸리티 자원이에요. 단점은요. 첫째, 첼시 계약이 3년 남아있어요. 첼시가 이걸 순순히 내줄 리가 없죠. 아마 요구 금액이 꽤 높을 거예요. 둘째, 아틀레티코가 이미 좀 구체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게 레알 입장에서는 좀 경쟁 상황이에요. 셋째, 칼라피오리와 비교했을 때 센터백과 풀백 겸업에서의 완성도는 칼라피오리가 좀 더 우위예요. 그래서 이건 쿠쿠레아 단점이라기보다는 칼라피오리 쪽이 더 매력적이라는 얘기죠. 결론, 현재로서는 두 선수 모두 레알 입장에서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칼라피오리는 아스날이 안 팔고 쿠쿠레아는 아틀레티코가 앞선 상황이에요. 이적 시장 뉴스는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니까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코나테 얘기도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전방 이적으로 수비 라인 보강에 나서면서 리버풀의 이브라이마 코나테도 레알과 거의 유력한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코나테 잡기를 바랐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다 쪽이었느냐? 솔직히 저는 이 선수 잡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유가 뭐냐면요. 주급 요구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코나테가 요구하는 주급을 리버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거든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는 그 금액을 줄 의향이 있는 걸로 알려졌어요. 아마 30만 파운드 이상 수준인 것 같은데 숫자가 틀리면 자막 쳐주세요. 그래서 사실상 이건 리버풀이 못 잡는 상황이에요. 코나테가 레알을 원하고 레알도 원하고 금액도 매칭되는데 리버풀만 그 금액이 좀 부담인 거죠. 코나테가 올 시즌 부상에서 극복하는 과정을 보면서 솔직히 응원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뭐 레알 가더라도 나중에 리버풀 만나면 좀 봐줘라. 그 정도 얘기하고 싶고요. 어쨌든 코나테의 레알 이적도 거의 유력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잠깐 레알 마드리드 전체 그림을 좀 봐볼까요? 지금 레알이 보강하고 있는 걸 쭉 나열해보면요. 마이너스 오른쪽 풀백 둠프리스 유력. 마이너스 왼쪽 수비 칼라피오리 오쿠쿠레아 관심 쉽지 않음. 마이너스 센터백 코나테 거의 유력. 전방이 수비 라인 대공사예요. 진짜 마트 카트에 다 담고 있는 거잖아요. 무리뉴 입장에서 지금 레알을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다시 세워야 하는 임무라면 먼저 탄탄한 수비 라인부터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죠. 무리뉴는 항상 그랬잖아요. 지키는 것부터 그 다음에 이기는 것. 가격적으로도 보면 둠프리스는 2천만 유로 정도, 코나테 주급은 좀 비싸도 이적료 자체는 적당하고 칼라피오리는 비싸겠지만 그 퀄리티면 당연하고 무리뉴의 레알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맨유 얘기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로마노발 히어리거가 떴어요. 히어리거 연속이네요, 오늘. 아탈란타의 미드필더 에데르송,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합의. 금액은요, 3,400만 파운드에 380만 파운드 보너스. 유로로 환산하면 대략 4,500만 유로 기본의 보너스 포함하면 조금 더 올라가는 수준이에요.
계약은 4년 그리고 1년 연장 옵션까지 있고요. 메디컬 통과하면 7월 전에 공식 완료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에데르송이 어떤 선수냐면요. 아탈란타에서 진짜 뛰는 8번이에요. 박스투박스 활동량이 어마어마한 선수인데 전방 압박도 잘하고 공격 전환도 빠르고 경합 능력도 좋아요. 그리고 세리에어와 유럽 대항전에서 다양한 경험도 있고요. 로마노에 따르면 아탈란타와 맨유가 합의를 끝냈고 2주 전부터 이미 선수가 다른 제안들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중단하고 있었다고 해요. 즉 이미 마음은 맨유로 결정을 해놓고 기다린 거예요. 넌들 뭐이고까지 떴습니다. 거의 확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장점. 하나 활동량이 정말 많습니다. 맨유 미드필더진에 지금 좀 필요한 게 이거잖아요. 90분 내내 뛰어다니는 선수. 둘 경합 능력. 중원에서 볼 따내는 능력이 좋아요. 공격적인 압박도 되고 수비 전환도 빨라요. 셋 박스 투 박스 움직임. 전방 투입도 되고 후방 지원도 되는 에너지 덩어리예요. 넷 세리에어와 유럽 무대 경험. 아탈란타가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는 선수. 5 카세미르와 같은 국적. 브라질리언이에요. 그래서 카세미르가 외롭지 않겠죠. 뭐 그게 무슨 장점이냐 할 수 있는데 팀 분위기에서 남미 선수들이 형성하는 에너지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중요합니다. 단점. 하나 플레이메이커는 아니에요. 이건 단점이라기보다는 특징인데요. 뭔가 조립하고 킥으로 경기를 풀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뛰고 싸우고 달리는 미드필더예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선수가 위에서 창의성을 발휘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브루노, 마이누 같은 선수들과의 조합이 중요합니다. 둘 프리미어리그 적응 필요. 세리에어랑 프리미어리그는 다르거든요. 이걸 빨리 적응하는 선수가 있고 오래 걸리는 선수가 있어요. 셋 아탈란타 시스템 밖에서의 영향력 확인 필요. 이건 아탈란타 출신 선수들한테 종종 붙는 얘기인데요. 아탈란타는 시스템이 워낙 탄탄한 팀이라 그 팀에서 잘했던 선수가 다른 팀에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거든요. 가스페리니 때나 지금 팔라디노 때나 마찬가지로 시스템 팀이에요. 그래서 에데르송이 그 시스템 밖에서도 같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냐, 이건 확인이 필요하죠. 근데 저는 솔직히 잘할 것 같아요. 기본기가 워낙 탄탄한 선수거든요. 에데르송 합류 이후에도 맨유 중원 상황은 좀 정리가 필요해요. 우가르테가 이탈 가능성이 있고요. 카세미르도 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캐릭 체제에서 에데르송이 첫 영입이 되는 거니까. 지금 얘기로는 캐릭이 에데르송 이후에도 중앙 미드필더를 한두 명 더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왼쪽 풀백 스트라이커 쪽도 보강이 필요하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의 재계약 협상도 지금 잠시 중단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구단은 침착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침착한 게 좋은 거라고 믿겠습니다. 결론 에데르송 맨유 이적 가능성 매우 높음. 가격도 과하지 않고 타이밍도 좋고 꽤 괜찮은 영입이다. 자, 빠르게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아까 둠프리스가 인테르를 떠난다고 했죠. 그러면 인테르 오른쪽 윙백 자리가 비잖아요. 그 자리를 채울 선수로 가장 유력한 게 팔레스트라입니다. 2005년생 이탈리아 출신 전도 유망한 오른쪽 사이드백이에요.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선수고 인테르에서 오른쪽 윙백으로 뛰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마련돼 있죠. 왼쪽에는 페데리코 디마르코가 건재하게 있고 오른쪽에 팔레스트라가 들어온다면 인테르 양쪽 윙백 자원은 여전히 강력한 라인업이 될 수 있어요. 둠프리스 빠진 자리가 너무 크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젊고 가능성 있는 팔레스트라를 이 시점에 데려오는 건 나름 미래 투자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움직임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엘리오트 앤더슨 맨시티 첫 번째 비드는 거절됐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협상은 의뢰 처음엔 거절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상대방이 마리나키스거든요. 마리나키스가 소유한 클럽과의 협상이라는 건 이게 단순히 금액 협상이 아니에요. 좀 복잡한 구도가 있죠. 그래서 저는 결국 앤더슨이 맨시티로 가긴 갈 것 같은데 최종 금액이 좀 높게 찍힐 것 같아요. 1억 2천만 정도? 혹은 1억 1천만의 옵션 포함해서 1억 2천만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이적설 여정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면요. 레알 마드리드
마이너스 둠프리스 인테르 레알 가능성 매우 높음. 바이아웃 2천만 유로 로마노 히어리거 등장. 오른쪽 사이드백 주전 자원으로 무리뉴 입장에서는 딱 맞는 선수. 마이너스 칼라피오리 아스날 관심 레알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멀티 수비수. 근데 아스날이 안 팔 것 같음.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높을 것. 지켜봐야. 마이너스 쿠쿠레아 첼시 관심 아틀레티코가 더 구체적인 후보. 레알은 일단 지켜보는 수준. 마이너스 코나테 리버풀 레알 거의 유력. 수금 요구가 리버풀엔 부담, 레알은 줄 의향 있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이너스 에데르송 아탈란타 맨유. 합의 완료 가능성 매우 높음. 활동량과 경합 능력 갖춘 박스투박스 미드필더. 가격도 과하지 않음. 마이너스 추가로 중앙 미드필더 한두 명, 왼쪽 풀백, 스트라이커 보강 계속 진행 중. 인테르 밀란. 마이너스 팔레스트라 영입 가속화 둠프리스 이탈리우 오른쪽 윙백 자원으로 유력. 맨시티. 마이너스 앤더슨 협상 첫 비드 거절. 마리나키스 상대라 쉽지 않음. 최종 금액 높게 형성될 듯. 오늘도 이적 시장 진짜 정신없죠?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 라인 전면 대공사 중이고 맨유도 캐릭 감독 체제 첫 번째 영입으로 에데르송을 들여오면서 본격적인 재건에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무리뉴의 레알이 어떤 팀이 될지, 캐릭의 맨유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에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적설 업데이트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